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업하시는 행정사님 모시고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행정사가 하는 일이 뭐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께서 지원금이나 조대척 업무 등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저희와 연계된 행정사님과 협업을 하고 있죠. 저희 청와는 다양하게 노무, 지원금, 법무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널 위한 나의 경험 행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3만 명 가까운 구독자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의 행정사이신 널 위한 행정사 사무소의 전성현 행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도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와 세무회계와 협업하고 있는 행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장님들은 행정사님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업무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 기관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런 기관들의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면허를 따거나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저는 이제 의뢰인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법무사님은 법원과 검찰청에 내시는 서류를 하는 직업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다. 변호사님은 둘 다 하신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를 좀 빨리 하시더라고요.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행정사님께서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기관에다가 내는 서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방대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인허가 대리 업무, 출입국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 개인의 이제 권리관계나 의무관계를 설정해주는 서류를 쓸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서도 쓸 수 있고, 매매 계약서도 쓸 수 있고, 화해 각서도 쓸 수 있고, 학교 폭력도 할 수 있고.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와세무회계랑 같이 협업을 하는 가장 많은 업무가 기업 컨설팅이에요. 중소벤처기업청, SMPP,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들에서 기업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증서를 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소 행정사라고 합니다. 시켜주시면 다 해요. 기업 컨설팅 하시던 대표님들께서 행정사님 뭐 임대차 계약서 좀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써드립니다 하고, 수금이 안 되는데 내용 증명 좀 써주실 수 있어요? 내용 증명 써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제가 다른 자격사분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사업에 집중을 하시느라고 사실 서류 업무, 관을 대하는 업무 이런 거에 힘드신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행정사님 찾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네. 차용증 작성하시는 업무도 가능하신 건가요? 네. 차용증도 제가 쓸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면 가족 간 증여하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올린 게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린 게 있어요. 차용증도 이제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청와세무회계 사업주분들이랑 행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지원금 관련된 거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네. 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경영 컨설팅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많은 업체들이 보험 등의 영업 이런 거를 끼고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업주분들한테 찾아오신다고 하시는데, 네. 행정사님께 맡기는 것과 네.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자격사가 하는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로만 경영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 공공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인증해주는 그런 그렇죠. 기관에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서류까지 다 만들어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체에서 샘플을 받아서 업체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기를 원하고 제출까지 해주기를 좀 원하는데, 이제 행정사가 하면은 그거를 업으로 하니까 과정들이 되게 원활한데, 무자격사분들이 하시는 경영 컨설팅을 하시면은 보험으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으시고. 결국은 이게 불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네.
보험으로 돌려서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그런 건 예, 거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많은 사장님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인식이 좋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네. 그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지원금 몇 %라든지 수수료를 내고 이제 지원금 신청을 다 대행해주는 토탈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은 딱 믿고 맡길 만한 어디 한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소개시켜주는 데에서 다 한꺼번에 맡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네, 니즈가 그렇죠.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 사업주분들한테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님께서 드릴 수 있는 꿀팁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국가에서 뜨는 입찰 그런 것들을 딱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기넷이라고요.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서 뜬 국가 입찰 사업 그게 다 떠요 거기. 뭐 회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보면은 조달이랑 나라장터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로 계약을 따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거기를 유심히 보시면은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인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 보조 사업이든 정부 지원 사업이든 예산이 얼마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업에 얼마를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떠요 공고가. 사실 그 비즈인포만 딱 들어가서도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설정해가지고 내가 여기 인천이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딱 눌러가지고 하면은 다 나와요. 근데 물론 대표님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못 보시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지역 구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면은 계속 떠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은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죠. 왜냐면 직원들도 바쁘고 대표님도 바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어디 대표님 이거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야, 그 정말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면 대표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회사가 막 커졌어요. 매출이 맨 처음에는 1억부터 해서 8억, 30억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인증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따셨어요. 뭐 인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따면은 세금이 절약되는 것도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더 이율을 낮게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정부에서 줘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바라보지 못하시고 나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만 이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아시고는 아쉬워 하시는 거죠.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해보면 항상 사장님들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이후에 찾게 되시면 그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등록도 하고 싶고 조달 등록해가지고 나라장터에 내 물건도 좀 올리고 입찰도 받고 싶고 막 이런데 사무실 그냥 옮겨 가신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업무시설로 가시네? 그럼 공장 등록도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먼저 물어보시면 이렇게 얻으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상황인 거죠. 저희도 다른 자격사분들이랑도 계속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 다 자격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을 저지르시기 전에 전문 자격사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셔라. 네.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장님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 등록을 하면 유리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행정사님께서 조달청 등록에 있어서 좀 이런 막막한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달청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조달청을 등록을 하려면 기본 선행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조달 등록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임차를 어디로 하고 생산 설비는 어떻게 구축을 해놓고 직접 생산 증명 이런 것도 다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달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거죠. 조달 등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고객들한테 팔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다가 이걸 납품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매년 물품을 관리를 하잖아요. 사용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다 사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사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 게 건물 청소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같아요. 빌딩의 건물 관리, 청소 정부랑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청소 용역을 내가 받아봐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공서 쪽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걸 아예 못해요. 관공서에다가 계약을 하는 거는 규모가 크잖아요.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게 또 실적이 되잖아요. 연수구청 뭐 해서 이런 사업 실적이 있다. 인천관광공사에 이런 걸 받아서 이런 걸 했다.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을 키우고 싶으실 때는 조달청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본인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매출이 경기 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산업 현황에 따라서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근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가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걸 또 이렇게 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나란 일은 늘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 예초 안 하겠어요? 잡초 다 뽑고 도로에 무슨 연석 같은 거 이렇게 좀 삐끗나 있으면 이것도 다 잡아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달에 등록돼가지고 내가 입찰만 들어가가지고 이걸 따낼 수 있다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적도 되고. 행정사님께서 매출처도 만들어줄 수 있고 네. 대출도 받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원금도 받아줄 수 있고 만능인데요? 대출을 이제 제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네요. 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비서로 계실 때 회장님 이렇게 비서로 계셨던 거잖아요. 네. 비서의 입장에서 본 회장님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10년간을 비서로서 일을 했어요. 저희가 맨날 교육을 받을 때 그림자라고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회장님보다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늘 교육을 받았고 보안 유지에 되게 철저해야 되고 이분의 1시간과 제 1시간은 가치가 달라요. 이분의 1시간은 거의 몇 억인 거예요. 근데 나는 1시간에 한 15,000원? 회장님이 나랑 대화를 하시잖아요. 이 10분도 회장님한테 아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께 내가 뭔가를 보고를 드리고 안내를 하거나 의전을 하거나 이럴 때 이 회장님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하실 수 있게 딱 팩트와 요약과 바로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하는 습관, 그런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 생활을 하셨던 게 네. 지금 행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커버가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좀 빨리 캐치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번에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하시면 예 그거 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며칠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이 들어 있으니까 만나는 대표님들한테 이거는 언제 제가 할 거고 그러면 얼만큼 예상이 돼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뭘 했습니다,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릴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그런 점에 되게 마음을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맡겼는데 한웅 차사야, 그래서 전화하면 안 받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대표님들이 바쁘시니까 나한테 전화를 주시는 것도 큰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 그걸 안 받거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서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 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게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일단 딱딱 알아듣는 거, 그거가 도움이 많이 돼요.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는 거, 눈에 딱 보여서 이거네, 해, 말아, 보류해, 더 보완해, 이렇게 바로 말이 나오실 수 있게 하는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거죠.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 자격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행정사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으실까? 그리고 이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행정사라는 업무에 잘 맞으실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내 전문 분야를 좀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 자격증을 따자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세분사를 딸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데? 행정사는 아직 시험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적성이 좀 맞았고, 행정사 글 쓰는 거거든요. 글을 잘 써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말해도 약간 더 좀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행정사는 오지랖 넓은 분이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을 하든 학교폭력 업무를 하든 기업 컨설팅을 해드리든 의뢰인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만 듣고 하면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 안 한 거를 내가 끌어내야 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난 이게 그려지는데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그랬어요. 그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글을 또 붙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학교폭력 제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지금 11대
1대1로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피해 학생을 맡았거든요. 가해 학생 3명 맨 처음에 걸었는데 이 친구가 이 학교에 이건 거예요. 주도 세력이 있어.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마폭을 걸었어. 얘 한 명한테.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 내가 유튜브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학폭도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애랑 제 앞에 앉혀놓고 2시간 상담을 해요. 전화로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난 얘 얘기를 들어야 돼.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뭐 전화로 상담 가능? 안 돼요. 뭐 데리고 오세요. 왜냐면 부모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지랖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이렇게 행정사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기에 직업 만족도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직업은 만족합니다. 대표님들도 맨 처음에 보험 팔러 오신 줄 알더라고요. 이거는 뭐 가입하면 돼요? 뭘 가입해요? 보험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전자세금 계산서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업역을 구축해 나가고 다른 행정사님들도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만족해요. 근데 단 하나, 행정사가 가성비가 조금 안 좋아요. 이 가성비가 뭐냐면 서류를 직살나게 써요. 주말에 안 쉬어요. 지금 행정사 수험생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행정사 워라밸 좋냐? 요새 MZ들이 다 그 얘기해요. 나이 40, 50대 어르신분들은 행정사 워라밸 좋아요? 라고 나한테 안 물어봐요. 절대. 근데 딱 20대, 30대 애들이 행정사 워라밸 좋나요? 세무사님도 많이 봤죠? 그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워라밸? 워라밸? 내가 지금 주말에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이틀 전 토요일,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퇴근했어요. 제 잘 나가는 행정사님의 일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지금 7개월을 못 올렸어요. 영상 찍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일에 맨날 쫓기니까. 워라밸이라는 게 행정사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워라밸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희한한 거는요. 사장님들한테 워라밸 얘기를 꺼내잖아요. 워라밸이 어딨어요.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자나깨나 밥 먹을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나를 계속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면 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 동기 행정사님들도 대표로 여신 분이랑 소속 행정사로 들어가신 분들이랑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이 일을 어떻게 따낼까? 사무장님 월급 어떻게 주지? 월세를 어떻게 주지? 이거 마이너스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케팅 언제 하지? 현수막을 걸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높지만 워라밸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저도 행정사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름만 딱 바꿔가지고 인허가 서류 내고 이 생각하고 행정사 됐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새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 자격사인 것 같아요. 저희 세무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저희 소개로 행정사님과 통화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기회에 행정사님 어떤 분이신지 얼굴도 뵙고 행정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된 시간이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